안녕하세요. 개미들을 위한 기자, 계자 이대호입니다. 이슈로드, 오늘은 쿠팡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쿠팡의 감사 보고서가 4월 13일, 오늘 공시가 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당시에 그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알려졌는데, 오늘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 쿠팡 INC가 아니라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 미국 쿠팡의 자회사 쿠팡 주식회사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쿠팡의 감사 보고서를 함께 보시죠. 먼저 실적을 볼까요? 지난해 매출액 13조 9천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보다 94.65%,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한 매출입니다. 조 단위 매출이 2배 가까이 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지난해 아무래도 온라인 소비가 급증했던 그 수혜를 쿠팡이 오롯이 받아간 모양새입니다. 영업 손실, 즉 적자는 여전했는데요. 다만 규모는 좀 개선됐습니다. 2019년 마이너스 7,205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5,504억 원으로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7,232억 원에서 마이너스 6,145억 원으로 개선됐고요. 이렇게 실적이 개선된 영향은 역시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소비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겠죠. 다만 그 적자폭이 줄어든 것도 이 쿠팡이 경영을 잘해서라고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데요. 쿠팡의 지난해 매출 원가는 약 11조 5,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67%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폭과 이 매출 원가 증가폭이 거의 같은 거죠. 판관비도 50.3% 증가했고요. 쿠팡이 누군가에게 주지 않은 돈을 한번 보시죠. 지난해 쿠팡의 매입 채무 1조 5,810억 원으로 71.19% 급증했습니다. 미지급금은 1조 5,915억 원으로 6,776억 원, 74% 급증했습니다. 미지급 비용도 738억 원으로 62.6% 늘었고요. 모두 3조 2,463억 원, 72.4% 전년 대비 급증했습니다. 이 매입 채무라는 건 쿠팡이 로켓 배송 등을 위해서 직접 사들인 상품, 사입한 상품 그 물건 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이 직접 사들여서 배송하는 규모가 커질수록 이 매입 채무라는 것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만큼 이 쿠팡 협력사들이 받지 못한 돈, 협력사들이 받아야 하는 돈, 이 역시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미지급금은 수년간 지적되어 온 이 쿠팡의 고질병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미지급금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인들에게 쿠팡이 줘야 하는 돈인데요. 그걸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쿠팡의 정산 기간을 보면 거기에서 좀 힌트가 나오는데요. 이 쿠팡의 정산 기간은 이 온라인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유통회사들에 비해서 엄청 늦는 걸로 악명이 높죠. 쿠팡이 셀러, 즉 판매자들에게 제공하는 그 정산 안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판매자는 주 정산, 월 정산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주 정산을 택할 경우에 매주 정산 대상에게 7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30%, 나머지 30%를 월 1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정산이라고는 하지만 매주 마지막 날 기준 15 영업일 후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 초에 팔린 상품의 판매 대금은 4주 가까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마저도 그 70%를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판매 수수료를 빼고 고객 불만이나 반품 등에 대비한 보류액을 잡아놓고 페널티 등 각종 공제 금액을 또 빼고 주기 때문입니다. 주 정산 70%, 이 용어가 얼마나 과장된 표현인지 아시겠죠? 나머지 30%는 월, 즉 다다음 달 1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에 팔린 상품이라면 그 중에 30%를 2달이나 지나서야 받게 되는 거죠. 역시 여기에도 보류액, 공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지급일 기준이 매달 마지막 날 기준
이기월 첫 영업일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판매 후 다다음 달 1일이 빨간 날이라면 연휴가 모두 지나고 나서야 그것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 정산도 주 정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월 초에 팔린 상품의 대금을 다음 달 말에나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쿠팡의 이 같은 고질병은 수년간 지적받아왔는데요. 고쳐지질 않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쓴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당시에는 그 매입 채무, 미지급금 합쳐서 쿠팡, 티몬, 위메프 등 3사를 합쳐서 1조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쿠팡 한 곳만 3조 원이 넘네요. 그만큼 이 중소상인들의 고통도 커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반면 쿠팡 입장에서는 그만큼 판매량이 많아졌으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네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배송 완료 다음 날 판매 대금의 90%를 입점 상인에게 정산해주는 빠른 정산 서비스도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최소 3개월 연속 월 100만 원 이상은 돼야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빠른 정산이 아니더라도 이 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누른 다음 날 바로 정산을 해줍니다. 이거는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지마켓, 옥션, 11번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쿠팡은 왠지 다른 세상 기업 같습니다. 쿠팡의 이런 문제점을 법으로 고쳐주기 위한 입법 활동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1월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법인데요. 온라인을 통한 상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온라인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정산 대금 그 지급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쿠팡의 대관 능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은 청와대 비서관, 선임 행정관 출신 등을 잇따라 영입하면서 갈수록 대관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다리 부상을 이유로 불출석하기도 했죠. 그때 티몬, 위메프 대표만 출석해서 혼쭐이 났고요. 당시 김범석 의장은 농구를 하다 다쳐서 다리에 깁스를 했는데 당시에 출근은 아주 정상적으로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국회 불출석 사유로 제출한 자료, 그게 병원 진단서가 아니라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사에 제출했던 서류여서 정말 대한민국 국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쿠팡은 최근 아이템 위너 시스템으로 인해서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동일한 상품이라면 최저가로 팔겠다는 판매자가 기존 판매자의 상품명, 대표 이미지, 구매자 리뷰까지 몽땅 가져가 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이 최저가 판매 경쟁의 끝판왕으로 불립니다. 이 쿠팡의 아이템 위너는 완전 승자 독식을 시스템화 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최초 판매자가 애써 만든 상품 설명뿐만 아니라 그간 쌓아 올렸던 브랜드 이미지까지 빼앗긴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얌체 같은 판매자들이 값싼 모조품을 통해서 최저가 경쟁에서 이겨버리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비난의 화살은 최초의 판매자에게 돌아오겠죠. 지난 4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해 주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팡은 자본을 보나 법인 설립 지역을 보나 경영진을 보나 외국 기업이 맞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돈을 벌어 나가지는 못하지만 5만 명에 가까운 고용을 창출하고 또 중소상인들에게 판매 기회를 열어주고 있죠. 로켓 배송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건 물론이고요. 하지만 이 쿠팡의 이 같은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계륵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매우 편리하지만 그게 대한민국 중소상인들의 고혈을 쥐어짜낸 결과라면 말이죠. 쿠팡맨 과로사가 끊이지 않는 문제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쿠팡 불매 운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쿠팡은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쿠팡을 향한 불매 운동이 벌어진다면 역설적이게도 그 피해는 5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노동자,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 중소상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쿠팡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쿠팡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대한민국 유통시장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고용시장까지 휘청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쿠팡이 바라던, 쿠팡이 만들어낸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종속된 대한민국, 과연 과장된 표현일까요?